안녕하세요. 이노베이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진행자 라크마여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이스라엘에는 65세 이상의 인구가 약 120만 명 정도 살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곳의 평균 기대 수명은 무려 83.8세로 매우 높습니다. 이제 기술이 그 한계를 더욱 넓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신 노인 돌봄 기술에 대해 모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저는 리처드 씨를 만나는 기쁨을 누렸는데요. 그는 최신 기술의 도움으로 이스라엘의 선도적인 노인시설 중 한 곳에서 회복 중이었습니다. 이제 드론이 하늘을 장악했지만 바다도 장악하게 될까요? 저희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스포티파이 로고도 언급해야겠죠. 그 로고를 좋아한다면 당신은 소수입니다. 비판하는 사람들은 온라인에서 들고 일어나 회사에 즉시 원래대로 돌려놓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있고 물론 우리에게는 좋은 소식이지만 이제 의료 시스템은 점점 더 큰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료 인력은 줄어들고 비용은 증가하는 상황에서 더 많은 노인 환자들을 어떻게 돌볼 수 있을까요? 여기서 아이케어 이노베이션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기술 생태계와 깊이 연결되어 있는 아이케어 이노베이션은 기술 기업들과 투자자들과 협력하여 차세대 헬스케어 솔루션 개발을 돕고 있습니다. 이제 아이케어 이노베이션 CEO 앤 베리 씨와 함께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린다 씨. 만나서 반갑습니다. 요즘 현대 노인 돌봄에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가장 큰 도전 중 하나는 우리가 새롭게 개발해야 하고 고령화되고 있는 전 세계 인구를 위해 해결해야 하는 치료와 요법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산업혁명과 함께 경제 성장과 인구 증가가 폭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에서는 평균 84세, 예를 들어 모나코에서는 평균 86세까지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돌볼지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격차는 있지만 우리는 이 증가하는 인구를 돌보기 위해 인프라와 보건의료 혁신을 갖춰야 합니다. 현재 어디에서 혁신이 가장 활발하다고 보시나요? 이스라엘 혁신에 대해 기대하는 점은 무엇인가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저는 우리 몸에서 아주 본질적인 것, 즉 세포와 줄기세포 치료에 가장 기대가 됩니다. 저에게는 이것이 마치 생명을 다시 창조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줄기세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잠재력이 실제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줄기세포는 매일 매 시간마다 새롭게 재생되는 우리 몸의 새로운 세포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심지어 뇌를 포함한 조직의 퇴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과제가 우리 몸, 특히 뇌의 노화에 대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뇌는 실제로 우리가 환경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압 산소 치료를 통해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것은 사실 17세기에 개발된 아주 오래된 이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이스라엘 교수인 샤이 에프라티라는 분에 의해 새롭게 연구되고 복원되었습니다. 그분은 텔아비브 대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지만 주로 이스라엘 중앙에 위치한 세계에서 가장 큰 고압산소 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가장 큰 센터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곳이고 단순히 규모만 큰 것이 아니라 가장 앞선 치료 프로토콜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장비나 도구, 팀, 그리고 얼마나 훈련을 받았는지 뿐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이기 때문입니다. 노화 문제 해결책처럼 고압산소 치료를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은 이 절대적으로 독특한 프로토콜을 준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작동하나요? 우선 이건 좀 까다로워요. 왜냐하면 진지하고 과학적인 과정이기 때문이에요. 몸이 줄기세포를 생성하는 방식을 바꾸도록 지시하기 위해서는 몇 주, 일반적으로는 3달 정도 직접 현장에 있어야 해요. 매일 고압 환경에 들어가 있어야 해요. 즉 우리가 알고 있는 해수면의 일반적인 기압이 아니라 더 높은 대기압 환경에 들어가게 된다는 뜻이에요.
실제로는 마치 객차 안에 있는 것처럼 압력이 2배로 높아져요. 마치 바닷속 10m 아래에 있는 것과 비슷하죠. 알겠어요. 두 번째로는 2시간 동안 많은 양의 산소를 흡입해야 해요. 그래서 마스크를 통해 100% 산소를 공급받게 돼요. 그리고 나서 10분 동안은 산소를 마시고 10분 동안은 그냥 객실 안에 일반 공기를 마시는 식으로 번갈아 가며 하게 돼요. 그리고 몸은 이것을 미기 상황으로 인식하게 돼요. 몸은 자신이 산소가 부족한 환경에 있다고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이에 반응하기 위해 몸은 손상된 조직을 점차적으로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줄기세포를 인위적으로 만들어내요. 그 조직들은 뇌에도 있을 수 있어요. 피부뿐 아니라 뇌에도 조직이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기술이에요. 이런 치료를 받을 때는 압력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세포가 젊어질 뿐만 아니라 줄기세포도 더 많이 생기게 돼요. 예를 들어 만성 상처가 있는 분들처럼 나이가 들면 상처가 더 자주 생기고 넘어져서 상처가 났을 때 젊었을 때보다 회복이 느릴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이 치료가 정말 도움이 돼요. 그게 확실히 핵심 문제예요. 바로 상처죠. 그리고 눈에 보이는 상처도 있고 보이지 않는 상처도 있는데 이 치료는 둘 다의 효과가 있어요. 상처가 스스로 치유되기 위해서는 산소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몸에 산소가 부족하면 상처가 아예 낫지 않는 상태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것은 당뇨병이나 혈관 문제에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 회사의 일원이 아니에요. 저는 단지 과학적인 근거로 시도해 본 사람일 뿐이에요. 저는 그 프로토콜을 직접 경험해 봤어요. 흥미로워서 더 잘 이해하고 싶었거든요. 저는 이 방법이 실제로 줄기세포를 생성하는 데 효과가 있고 산소와 관련이 있으며 정말로 사람들을 치료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당뇨병이나 수술 후 상처를 포함한 16가지 적응증에 대해 사회보장 제도로 모든 치료비가 지원된다고 해요. 완전히 입증된 치료이기 때문에 치료비를 따로 지불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보험 적용이 가능한 것도 이스라엘만의 독특한 점이에요. 정말 놀랍죠? 미래의 놀라운 기술이고 아이케어 이노베이션의 CEO인 앤 베리 씨,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만약 재활의 미래가 이스라엘의 베이트블랩에서 병동이 아니라 첨단 게임룸처럼 보인다면 어떨까요? 마비와 중증 부상에서 회복 중인 노인 환자들은 AI 기반 치료 시스템, VR 헤드셋, 그리고 신체와 정신을 모두 회복하도록 설계된 인터랙티브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중부의 리숀 레치온에 있는 그들의 시설 중 한 곳을 방문해서 이 최첨단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환자 중 한 명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운동이 좀 어렵군요. 모든 것이 간단해 보이지만 하지만 우리는 지금 베이트 발랩에 와 있습니다. 이곳은 노인 요양원과 재활병원 네트워크 중 하나로 이곳에서 미래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미래 기술로 우리 조부모님, 부모님, 형제 자매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들이 우리를 위해 어떤 것을 준비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저는 리처드와 함께 있는데 그는 베이트 발레브 환자입니다. 리처드 씨, 이곳에서 회복을 위해 어떤 혁신적인 기술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혁신적인 기술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혁신 중 하나는 우리 뒤에 있는 카메라와 대형 스크린입니다. 스크린에는 2개의 버튼이 있습니다. 왼쪽에요. 왼쪽에는 운동을 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는 그와 똑같은 운동을 따라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시스템은 회복을 위해 어떤 운동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시스템입니다. 네, 맞아요. 좋아요. 그럼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볼게요. 알겠어요. 좋아요. 여기 왼쪽에는 누군가가 운동을 하면서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고 있네요. 네. 그리고 오른쪽 화면에는 미키 씨가 같은 운동을 하고 있는데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보세요. 아직도 거기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교정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46%에서 100%로 올랐어요. 100%예요. 정확해요.
그 프로그램은 그의 운동 기능 문제와 팔다리의 약화 상태에 맞춰 특별히 설계된 거예요. 그리고 그는 치료를 받은 후에 거의 매일 그 프로그램을 연습하고 있어요. 그래서 리처드가 병원에 왔을 때 그는 사실상 내 사지가 모두 마비된 상태였어요. 그는 아주 약간의 움직임만 있었고 그의 모든 움직임은 통제되지 않았어요. 이제 그는 혼자서 침대에서 몸을 돌릴 수 있고 혼자서 일어나고 있어요. 걷기 시작했어요. 보행기를 사용하면서 그의 모든 움직임이 정말로 좋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베이브레이브에서의 유일한 혁신은 아니에요. 물리치료에 중점을 두고 환자들을 건강하게 회복시키는 이 시스템 외에도 그들의 정신 건강을 돌보는 코그니샤인이라는 시스템도 있어요. 이것은 치료사들이 개인 맞춤형, 인지, 언어, 의사소통 훈련을 만들 수 있게 해주는 디지털 치료 플랫폼이에요. 환자들은 집에서도 실시간으로 진행 상황을 추적받으면서 상호작용 훈련을 받을 수 있죠. 이와 함께 그들은 작업 치료 세션에 VR 헤드셋도 도입했어요. 단순히 운동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거동이 불편하거나 말기 환자들이 병상에서 전 세계를 여행하고 평생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죠. 우리는 이 VR 기술을 치료에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환자분이 계셨는데 한 여성분이 약간 우울해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VR 기술을 이용해서 그분의 옛 고향을 보여드렸더니 정말 기뻐하시고 감정이 북받치셨어요. 우리 모두도 감정이 북받쳤어요. 그분이 우시고 또 그 투어를 무척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기술은 제 생각에 정말 우리 곁에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에게는 때로는 너무 멀게 느껴지기도 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분들이 기술과 함께 자라지 않으셨으니까요.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뭔가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젊은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분들을 위한 것이기도 해요. 무섭지 않고 오히려 정말 재미있어요. 그리고 아주 곧 리숀 레츠온의 베이브레브에서 시니어들을 위한 첫 번째 인터랙티브 몰입형 공간을 오픈할 예정이에요. 움직임과 감정을 결합하고 기술의 다양한 측면과 이점을 가져올 복합 감각 활동 공간이에요. 그리고 물론 모든 것은 저희 치료사가 환자에게 맞춰서 설계하고 적용할 거예요. 단순히 기술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리처드 같은 환자들에게 베이트블레브는 생명의 은인과도 같았어요. 2달이 지난 지금 완전히 마비된 후 2달이 된 거죠. 이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그들이 기적을 만들어내네요. 그들이 해낸 것만으로도 기적이에요. 물론 리처드가 빨리 회복하길 바랍니다. 이제 주사약에 의존하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일상은 약국이나 냉장고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약은 직장, 학교, 여행, 야외 활동, 그리고 삶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에 가지고 다닙니다. 이때 더위, 직사광선, 자동차, 가방, 그리고 변화하는 환경은 자신이 의존하는 약을 보호하려는 사람들에게 실제로 걱정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템플라멘트를 소개합니다. 일상생활에 실용적이고 휴대가 간편한 솔루션입니다. 오늘은 템퍼라멘트 마케팅 부사장 브렌다 자이들링님을 모셨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문제가 작아 보일 수는 있지만 일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렇다면 매일 이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얼마나 되나요? 그래서 저희는 인슐린, 에피네프린, 오젬픽 같은 GLP-1 계열 약물과 바이오 의약품을 주사하는 전 세계 수억 명의 사람들을 위해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지금 정말 많은 약들이 주사로 투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성질환을 가진 분들은 정말 많은 것들을 신경 써야 하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간과된 문제가 실제로 본인과 약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계시고 올바르게 관리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약을 올바른 온도에 보관하지 않으면 실제로 건강에 합병증이 생길 위험이 얼마나 높아지나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게 보이지 않는 문제라는 걸 잘 인식하지 못해요. 정말로 많이 간과되고 있죠. 약은 약국에 도착할 때까지 냉장 보관으로 관리되지만 일단 약국에서 환자에게 전달되면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스스로 책임져야 해요. 그리고 그들은 잠깐만 관리하지 않아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걸 잘 몰라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여름처럼 기온이 매우 높을 때 약이 손상되거나 효과가 없어질 수 있는데도 사람들이 그 사실을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건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당신의 솔루션 덕분에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하고 있는지에 대한 수치가 있나요?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저희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약물에 의존하는 분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피네프린 의존 알레르기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은 에피네프린을 사용해서 생명을 구합니다. 만약 제대로 작동하는 에피펜이 없다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에피네프린이 특히 매우 민감하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냉장고에 보관할 수 없고 햇빛에도 민감합니다. 에피네프린은 항상 실온에 보관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외출도 하고 각자의 삶을 살아가죠. 여행도 갑니다. 마녀들 대비해서 항상 에피네프린을 가지고 다녀야 합니다. 또한 정말 필요할 때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을 수 있다는 점을 잘 모릅니다. 정말 흥미롭네요. 특히 앞으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직접 약을 주사해야 하는 미래를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솔루션은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브렌다 자이틀린 템퍼라멘트 마케팅 부사장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노인 돌봄 기술에서 잠시 벗어나서 자율 드론은 이미 공중에서 전쟁의 양상을 바꿔놓았지만 이제 그와 같은 혁신이 바다로 옮겨졌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란을 둘러싼 긴장이 계속되면서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해상 무역로 중 하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바로 호르무즈 해역입니다. 군대들은 이제 전략적 해상로와 세계적인 선박 항로를 어떻게 보호할지 다시 고민하고 있습니다. 해답은 더 큰 군함이 아니라 인공지능으로 부동되는 지능형 자율 선박일지도 모릅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위해 지금 조지 워너 씨와 함께합니다. 매그니 디펜스의 창립자이자 CTO시죠.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지 씨.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당신은 자율 해군 선박을 만들어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열 수 있다고 주장하셨죠. 어떻게 가능한가요? 전쟁의 양상이 달라졌습니다. 전쟁은 변했고 소규모로 분산된 적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동기가 부여되어 있고 다수의 이를테면 위협적인 소형 선박에 투자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그것을 모기 함대라고 부릅니다. 이 선박들은 소형 미사일과 기관총 또는 유탄 발사기를 탑재하고 있으며 가격은 2만에서 3만 달러 사이입니다. 문제는 전통적으로 해군이 크고 비싸며 교체하기 어려운 자산에 투자해왔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산들은 아주 적은 비용으로 이런 소형 선박들로부터 큰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해군을 포함한 강력한 해군들이 이런 좁은 해역, 즉 이동이 제한되고 선택지가 매우 제한되는 곳을 피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런 곳에서는 정말로 너무 큰 위험을 감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해결책은 훨씬 더 분산된 전력을 만드는 것입니다. 기동성이 뛰어날 만큼 작고 대량으로 운용할 수 있을 만큼 비용 효율적이면서도 동시에 전투에서 이길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큰 전력을 갖추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작은 모기 함대와 비슷한 크기의 배로 맞서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보다 4-5배 더 큰 배로 대응합니다. 그리고 이 선박들은 인명 위험 없이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효과적으로 모기 함대나 이런 작은 적들을 압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 보는 것처럼 그들의 드론과 우리의 드론이 맞붙는 식의 싸움으로 번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잘못된 전략임이 증명되었습니다. 올바른 전략은 드론이나 이런 소형 선박들을 맞설 수 있는 무언가를 가지고 그것들을 단호하고 강력하게 처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형 항공모함보다 이런 소형 선박이 더 많이 필요하지 않나요? 훨씬 더 많이 필요하죠. 훨씬 더 많이 필요하죠. 전통적인 해군은 막대한 부, 엄청난 힘, 그리고 엄청난 위험이 집중된 함정에 투자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함정들은 대항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제한된 수역에서 기동이 제한되는 상황을 위해 설계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건조하고 있는 것은 더 작은 함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함정입니다. 그 함정들은 인공지능이 구동하며 대부분 자동화되어 있지만 인간이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결정 과정에 참여합니다. 즉 무기 발사와 같은 중요한 순간에는 인간이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함정들은 빠르고 강력하며 소규모 적들을 제압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인명이나 주요 자산에 대한 위험은 매우 적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최근 한화 디펜스 USA와 파트너십을 맺으셨는데 기대하는 점은 무엇인가요? 이 파트너십은 다양한 선박 구성과 선박 및 미사일 조합뿐만 아니라 물류 지원까지 추가적으로 탐색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쟁은 물류로 승패가 갈리며 적의 위협을 받는 물류는 매우 중요한 분야입니다. 또한 한화는 세계적인 조선업체로서 우리는 그들의 기술과 방법을 활용해 미국 내에서 조선 산업을 구축하고 재건할 것입니다. 정말 흥미롭네요. 매그넷 디펜스가 어떤 역할을 할지 기대됩니다. 조지 워너, 매그넷 디펜스 CEO 겸 창립자 CTO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화제의 테크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봤거나 싫어했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스포티파이 로고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분노해서 온라인에서 맹렬하게 비난하고 즉시 원래대로 돌려놓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i14 뉴스 특파원 조디 니첼로비치와 나눠보겠습니다. 조디, 이 끔찍한 아이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저는 약간 촌스럽다고 생각하긴 했지만 일부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트라우마를 주거나 전쟁 범죄라고까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건 일시적인 것이고 약 일주일 정도면 사라질 거예요. 네, 저도 아직 그게 남아있어요. 계속 로딩 중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업데이트 때문인 줄 알았지만 아니었어요. 그냥 로고였어요. 네, 곧 사라지길 바라요. 어쨌든 그게 스포티파이가 내놓은 유일한 건 아니에요. 실제로 스포티파이는 팟캐스트, 오디오북, AI 커버와 리믹스 등 훨씬 더 많은 AI 기능을 출시하고 있어요. 그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지켜봐야겠네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사람들이 직접 만드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스포티파이 회사가 AI를 사용해서 노래 커버를 만드는 거예요. 저는 그게 별로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 사람이 노래하는 게 아니라 AI 가수가 부르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건 제 취향은 아니에요. 하지만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그리고 또 다른 점은 그들이 슈퍼 팬을 위한 무언가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슈퍼 팬들에게만 콘서트 티켓을 독점적으로 제공하는 거죠. 즉 같은 이별 노래를 47번 들었다면 스포티파이가 그 데이터를 활용해 당신이 비욘세 콘서트 티켓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와, 정말 좋아요. 우리 모두 지금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disregard라는 단어는 어떤가요? 듣기로는 이 단어가 구글에서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꼭 그렇진 않아요. 최근에 사람들이 disregard라는 단어를 구글에서 검색하면 구글의 AI 챗봇이 그걸 단어 검색이 아니라 지시로 받아들여서 그냥 죄송합니다라고만 답했다고 하더라고요. disregard의 정의 대신 모든 걸 삭제하겠다고 했대요. 또 stop, ignore에도 똑같이 반응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들은 앞으로 그런 문제를 극복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챗봇을 멈추게 하는 AI 단어들 같은 거예요. 네. 좋아요. 훌륭해요. 즉, 가까운 미래에 많은 단어들이 우리 어휘에서 사라진다는 말이군요. 그리고 새로운 휴대폰이 있는데 이 휴대폰은 자랑스럽게도 미국산이에요. 바로 T1이에요. 이 휴대폰은 어떤 휴대폰인가요? 이게 바로 트럼프 폰이에요. 물론이죠. 네, 물론이죠. 금색이고 당연히 truth social이 미리 설치되어 있어요. 또한 미국의 가치를 염두에 두고 설계됐다는 슬로건으로 마케팅되고 있는데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출시 과정도 꽤 엉망이었던 것 같아요. 지연도 있었고요.
타양도 계속 바뀌었고 이 휴대폰이 어디서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질문도 있었어요. 미국에서 만들어지는 것 같진 않아요. 그냥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예약 주문 고객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에 대한 보도도 있었는데 이것도 좋은 모습은 아니죠. 그래서 리뷰에서는 이 제품이 아이폰 경쟁자라기보다는 미국을 정말 사랑한다는 걸 알리고 싶어하는 금색 안드로이드 폰 같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미안해요. 금색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 부분에서 저를 사로잡네요. 적어도 금색이네요. 우리의 모든 데이터를 훔쳐가는 것만 빼면 적어도 금색이네요.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디 니첼로비츠.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진행자님 라흐마이어입니다. 다음 주 이노네이션의 새 에피소드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며 텔리 첼로비츠에서 좋은 하루 보내세요.